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아이. 끝나버린 나라. 한양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기울어져 있고 관청 건물은 불에 탄 기둥만 남아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를 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본들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장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북적였을 그곳에는 이제 노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낡은 멍석 위에 무 몇 개, 말린 나물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점을 지키는 사람은 김만석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른 줄에 접어든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김만석은 말을 건넸습니다. 앉아 가시게.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멍석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만석은 말린 무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오?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말하지. 역적이 나라를 망쳤다고, 외세가 들어왔다고, 탐관오리가 백성을 죽였다고. 김만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다 결과야. 진짜 시작은 따로 있어. 그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너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망친 게 아니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안 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김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점은 다시 비었습니다. 김만석은 혼자 멍석을 거두며 중얼거렸습니다. 말 한마디면 됐는데, 말 한마디면 됐는데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탄 관청에 재가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그 재는 누군가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양 성곽 너머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김만석은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건 하루였지만 그날의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는 깨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밟으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영웅이 없었습니다. 악당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한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무게는 지금 이 폐허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나라가 무너진 건 하루였지만 그날의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소. 아이에 대한 소문들. 폐허가 된 한양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나이조차 제각각이었습니다. 북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겁쟁이였어. 알면서도 말을 안 했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됐어. 남산 아래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권력자 편에 섰어. 일부러 백성을 버린 거라고. 종로 어귀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들었어. 그 아이는 미친 사람이었대. 헛소리만 해서 아무도 안 믿었다잖아. 모두가 아이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박 허름한 주막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만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술상 앞에 앉은 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아이가 관청 기록을 맡았다던데. 아니야, 약방에서 심부름하던 애였어. 둘 다 틀렸어. 그냥 떠돌이였다고. 김만석은 잔을 기울이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주막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구만. 김만석은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욕을 하는 거요? 한 사람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름이 중요해. 그 애가 말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뭘 봤는데? 당신은 아시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관가 근처에서 밥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기억해.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윤말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늘 밥을 남겼지. 먹을 만큼만 떠서 꼭 남기고 갔어. 남 눈치는 많이 봤어도 말은 거의 안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그 애는 남한테 패 끼친 걸 싫어했어. 그런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침묵했을 리 없다고. 주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윤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애가 나한테 물었어. 할머니, 사람들은 왜 진실보다 위로를 더 좋아해요? 나는 그냥 웃고 넘겼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은 없어. 애는 사라졌고 나라는 무너졌지. 윤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애를 욕하지만 정작 그 애한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왜 말 안 했니? 가 아니라 뭘 봤니? 라고 물었어야 했는데. 주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쁘지. 진실은 아무도 찾지 않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욕했지만 정작 그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나온 기록.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양의 폐허는 그대로였지만 풀은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문만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악산 깊은 곳에서 한 상인이 내려왔습니다. 이춘복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문서를 날랐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종이의 무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춘복은 장터의 김만석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소?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이춘복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북악 너머 폐관사터에서요. 무너진 벽 틈에 끼어 있었소. 꾸러미를 풀자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먹물은 번졌지만 글자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름이 남으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김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아이는 미래를 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선택 뒤에 남을 세상을 보았다. 이춘복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미래를 안 봤다는데 세상을 봤다니. 김만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건 정해진 길을 보는 거지. 하지만 이건 다르오.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을 봤다는 거요. 그게 무슨 차이요? 하늘이 정한 운명과 사람이 만드는 결과의 차이지. 이춘복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만석은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는 두 개의 조선이 있었다. 하나는 질서 있지만 썩어가는 조선. 하나는 무너지지만 씨앗이 남는 조선. 김만석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야. 그럼 뭐요? 저울이야. 무게를 재는 저울. 이춘복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만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면 죽이고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는 흐른다. 김만석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춘복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한 거요? 침묵했겠지. 왜요? 김만석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말해도 욕먹고 안 말해도 욕먹는다면 최소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을 거요. 이춘복은 꾸러미를 다시 싸며 말했습니다. 나는 글은 몰라도 종이의 무게는 기억하네. 이 종이는 무거웠소. 들었을 때부터 알았지.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는 걸.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져온 거요? 당신이 유일하게 그 아이 편을 들어줬으니까. 이춘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지. 하지만 그 아이 앞에는 정답이 없었던 것 같소. 그저 덜 나쁜 선택만 있었던 거지. 그는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김만석은 홀로 남아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햇빛에 비친 글자들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기록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어둠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 놓인 것은 예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선이었습니다. 선택의 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가 기울기 직전 그날 밤으로. 한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서 있었고 관청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영의정 오경수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인 건 오경수였습니다. 그가 쓰러지자 조정은 흔들렸습니다. 대신들은 속삭였습니다. 영의정이 죽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소? 후계자도 없는데 누가 이 혼란을 수습하겠소? 약방에는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처방은 엇갈렸고 오경수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약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 16살. 약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글은 조금 알았지만 의술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사람을 보면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세상과 죽었을 때의 세상을. 오경수를 보는 순간 도윤은 두 개의 조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선. 오경수가 살아남습니다. 병은 나았고 그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안도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았습니다. 그 질서 아래 썩어가는 것들을. 탐관오리는 더 대담해졌고 백성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경수는 나라를 지켰지만 나라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두 번째 조선. 오경수가 사라집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동안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싹트는 것들을. 새로운 목소리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희망의 조각들을. 도윤은 알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은 있다는 것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날 밤 윤말순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약방 뒷뜰에서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윤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뭘 봤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해도 욕먹고 말 안 해도 욕먹을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윤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 앞에 놓인 거지. 그러니 내 마음부터 지켜라.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견딜 수 있는 쪽을 택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의원들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가 약초를 잘 안다며 영의정 어른께 쓸만한 게 있겠느냐?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쓰면 오경수가 살아난다는 것을. 산 깊은 곳에 피는 아무도 모르는 풀. 하지만 도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그날 밤 오경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방법을 몰랐을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윤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후회하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무거워요. 그래, 무거운 게 맞아. 윤말순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한 세상을 선택한 거지. 도윤은 그날 밤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긴 밤을. 그날 밤 아이는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을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침묵 이후에 남은 것. 오경수가 사라진 뒤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대신들은
편을 갈랐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거리에는 군사들이 늘었고 밤마다 누군가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박도윤은 사라졌습니다. 약방에서도 관가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 도망친 거 아니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숨은 거겠지. 하지만 아무도 도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벼슬도 없었고 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진 아이였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란은 계속되었지만 조금씩 변화도 생겼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쫓겨났고 억눌렸던 백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있었고 여전히 피는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봤던 그 씨앗들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허가 된 한양. 김만석은 기록을 손에 쥔 채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춘복이 가져온 그 종이들을. 그는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말 안 한 죄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무겁다. 김만석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넌 옳았을까, 틀렸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김만석에게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장, 그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만석은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끝은 없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지. 기록에도 없고 무덤도 없어. 다만 김만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문, 불탄 관청, 텅 빈 장터. 이 모든 게 그 아이의 선택 위에 세워진 거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까?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한 게 아니야. 바뀐 거지. 그 아이는 썩은 질서를 지키는 대신 고통스러운 변화를 택한 거야.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김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네. 다만 그 아이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어. 한 사람을 살려서 수많은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한 거지. 젊은이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김만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욕해. 비겁하다고,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지. 그럼 노인장은 그 아이 편입니까? 김만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이고 뭐고 없어. 난 그저 그 아이도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을 뿐이야.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닌 그냥 무거운 선택 앞에 선 아이였다는 걸. 해가 저물었습니다. 장터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록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그 기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김만석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묻을 거야. 깊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김만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그저 누군가를 탓할 이유를 원할 뿐이지.
이 기록은 그런 사람들 손에 들어가선 안 돼.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별, 같은 하늘. 도윤이 그날 밤 봤던 그 하늘. 김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말 안 한 죄는 기록에 남지 않아. 그래서 더 무거운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폐허 위로, 침묵 위로, 오래된 선택 위로. 그리고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욕을 먹더라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좋은 꿈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